아, 이 학교는 저기까지 진도를 나갔다는 얘기구나 라는 정도를 보여줄 수는 있고, 그 정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비교 우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재고 과학고 라인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하고 고급 화학까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생기부평가단 신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도 화학인데, 화학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제 화학 워낙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사실 좀 생명보다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생기부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 예, 아주 좀 특이하게 쓰기가 좀 어려운 게 화학 생기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읽어주시죠. 화학평형의 연력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조사와 자료 제작에 참여함. 화학 반응 속도와 농도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험에서 특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첨단기기를 적용한 새로운 실험 방안을 고안하며 첨단기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보임. 특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첨단기기를 사용했고 요 새로운 실험 방안을 고민했다. 이게 상당히 평가자한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첨단가기가 구체적으로 뭐였고, 그리고 특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실험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더 써줬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 첨단기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으면 그건 첨단기기가 실험한 거지 내가 실험한 게 아니잖아요. 별로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막 그렇게 좀 그런 경우도 가끔, 예전에는 요즘은 학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생기고, 예전에는 뭐 진짜 아버지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진짜 뭐 그런 걸 허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실험기기나 뭐 이런 것들 만져본 얘기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필요가 없다기보다 과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험 방법도 중요하지만 실험 도구 아니면 측정 기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혁명 같은 것도 그 천체 그 관측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천동설이 배격되고 지동설이 이제 결국 그 도구와 증명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측정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지 과학이 발전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고등학생이라서 과학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측정 기기가 측정을 정확하게 해준다면 도대체 나는 실험자로서 무엇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기기가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된다. 그렇죠. 실험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생기부에 남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꼭 그거는 어떤 그 생기부에 남겨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연구자로서의 필요한 점.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제 계속 그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야, 우린 생계형 과학자야 뭐 이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인즉슨 돈 많은 실험실에서는 시약을 사다 쓰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시약을 만들어 쓰거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일회용 장비를 일회용 실험 도구를 쓰는데 우리는 그것을 설거지해서 쓰고 있어. 이제 이런 사례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실험실에서도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예상 문제는 항상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뭘 깎고 자르고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게 우리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돼? 더 비싼 거 갖고 와. 더 비싼 거 안 사주면 나는 더 이상 실험을 못 할 거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어느 단위에서도 고등학생 단위에서든 뭐 그 이상의 단위에서든 반드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미덕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읽어보시죠. 촉매에 의한 반응 속도 변화 관찰 실험에서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정량 분석하기 위해 개선된 실험 방안을 제시하여 실험 기구에 대한 이해와 탐구 설계 능력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냄. 화학에 관심이 많아 열정적인 자세로 학습하며 수업 시간에 심도 깊은 논리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임. 이 역시 또 이제 촉매기 그리고 이제 탐구 설계 능력에서 또 두각을 나타낸 전반적으로 화학 실험을 잘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그 손 안 닿는 그 등 한가운데가 막 간질간질 가려운 이런 느낌인데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측정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성 실험보다는 정량 실험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얼마큼 나왔는데 데이터가 이런 거 따져보잖아요. 근데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개선된 실험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개선된 실험 방안을 제시했는지를 보여줬으면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촉매에 의한 반응 속도 변화 관찰 실험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보통 뭐 이산화티타늄 가지고서 어떻게 촉매 넣고서 무슨 실험을 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드는데 그러면 기존에 실험을 했을 때는 이론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값이 나왔는데 내가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고안을 해서 했더니 그 오차를 10분의 1로 줄였어. 100분의 1로 줄였어.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와, 이 녀석 되게 재밌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실험했는데 정량 실험이 중요했고 새로 설계를 해서 두각을 나타내. 이러면은
데이터가 부족하죠. 그거 할 것 같아요. 미리 걷는 의대 교수의 입장에서 이 학생 재밌는 학생이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물론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좋은 생기부로 맞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느껴지는 생기부라는 얘기시죠. 예, 재밌다고 하는 게 이거 읽어봤을 적에 이 녀석 이거 뭐지? 이 녀석 실제로 불러다가 면접장에서 얼굴 한번 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 학생인지 실제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이제 이런 느낌을 줄 때 우리가 재밌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저것만 놓고 봤을 때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학생이에요. 재미없죠. 예, 그렇네요. 재미없죠. 예, 재미가 있으려면은 저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제로 학생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점을 제시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야, 그게 맞는 얘기냐?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오히려 오차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오차가 줄어들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과학적 그 어떤 가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선생님 입장에서 바로 적어줄 수는 없으니 그냥 뭔가 개선된 실험 방안을 제시를 했다. 괄호 열고, 그러나 과학적으로 옳은 방식은 아니었다. 괄호 닫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자면은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적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께서 이 학생 예뻐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한 줄 더 써줬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투는 물론 선택자가 물론 생명과학투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3 때 의대를 가려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생투랑 하투를 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하투 생투가 많은 의대나 대학에서는 정말 고3 때 애들이 이 수업하는 게 맞아? 그래서 조금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수행평가로 다 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수행평가는 화투에 슬쩍 걸쳐놓고 완전히 여기에 또 의학 관련된 얘기로 도배를 하고. 도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의대 입장에서 정말 얘가 화투 수업을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화투를 절반만 하죠. 그러니까 절반만 하는 것도 수학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도 절반만 하죠. 그런 경우에 비해서 이 학생은 그래도 수업과 시험과 연결시켜서 하투를 제대로 공부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저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는 이를테면은 중간 이후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저 반응 속도라든지 평형상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단원 보면은 어떤 입자의 입체 구조, 뭐 육각형 구조니 뭐 정육면체 구조니 이제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랄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서 막 복잡한 화학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화학에 대한 이론이긴 한데 좀 뭐랄까 직관적으로 막 그 열심히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 1단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2학기 범위를, 그러니까 뒷부분을 다루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응 속도라든지 평형상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다루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가 일반 고등학생 생기부에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이 학교는 그래도 저기까지 진도를 나갔다는 얘기구나 라는 정도를 보여줄 수는 있고, 그 정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비교 우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재고 과학고 라인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하고 고급 화학까지 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별 그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내용만 놓고 봤을 적에는 그냥 역시나 그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내용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학2 끝까지 수업했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는 생기부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점을 내자면 저는 이 학생도 한 B+1 정도는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전 B제로.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